예,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앞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논문, 후보자의 논문에 대한 그 표절 시비가 불거지게 된 것은 2009년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나 그리고 그 이듬해 2010년 교육감 재선에 도전했을 때 불거졌던 것이 아닙니다. 2010년도는 그 상대 후보자에 대한 표절 시비가 정말 엄청나게 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김상곤 당시 그 교육감에게는 그런 의혹조차도 제기된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후보의 뜻을 두고 이제 경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기가 됐고, 이 문제 제기는 미디어워치라는 곳에서 진실성 연구센터인가요? 예, 진실성 센터,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 라는 기관에서 2014년도에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불거진 것이고요. 그때 나왔던 그 주장과 논리, 그 다음에 객관적인 수치들, 그쪽이 주장하는 수치들, 이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뭐 80군데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는 내용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상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미디어워치 연구 진실성 검증 센터라는 곳이 이 연구 논문에 대한 검증 기관으로서 그 신뢰성과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혹시 잘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 연구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유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연구진실성 검증센터는 어느 학술 단체로부터도 그 검증의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검증의 절차라든지 또는 검증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학술적인 진정성의 그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받은 바도 없고 신뢰를 얻고 있는 바도 없습니다. 단순히 사적인 개인의 어떠한 그 조직에 불과한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입장에 따라서 그 자의적으로 그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판정을 해서 공표를 하는 뭐 그런 기관이 되다 보니까 과연 한 개인의 자의적인 선택에 불과한 그리고 자의적인 그 검증 방법과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검증의 결과에 대해서 이 그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그토록 많은 신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그렇죠. 오늘도 뭐 그 학위 논문에 몇 군데라는 통계까지 나오면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그 어떤 학술 단체로부터 또는 그 어떤 학자로부터 검증받은 결과인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라는 곳은 그 논문에 대해서 그 표절 여부에 대해서 네. 논문의 그 적절성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공신력이나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한 기관이다라는 말씀이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 논문이 제대로 쓰여진 논문인지에 대해서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기관이 있습니까? 사실 그 표절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표절에 관한 판정의 절차들은 그러니까 당의 대학이라든지 또는 학술단체라든지 적어도 학술의 영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학술에 관한 사회적인 신뢰를 얻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그 표절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표된 결과는 사회적인 논란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술 영역 속에서 일종의 하나의 그 지급윤리와 비슷한 학술 윤리의 측면에서 판단되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검증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러니까 학술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사회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 참 아쉬운 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증인으로 신청이 됐지만 뭐 출석하지 않았던 김병준 전 부총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냈던 그 얘기가 저는 좀 인상이 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절 문제가 좀 더 무겁고 신중하게 다뤄졌으면 합니다. 너무 쉽게 의혹이 제기되고 너무 쉽게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창작을 하는 분들과 학자에게는 거의 죽음과 같은 일입니다. 네. 그만큼 신중하게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름도 참 어려워요. 진실성 검증센터. 그 분석과 서울대 위원회의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분석 결과를 우리가 놓고서 그럼 어떤 결과를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서울대 결과를 신뢰해야 되죠. 물론 서울대에서 학위를 줬기 때문에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를 저는 폄하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대의 진실성위원회의 그 판단 결과에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학자로서 좀 자괴감에 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지적한 그것도 아무런 공신력이 없는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신뢰를 보내면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어떤 학술 제도의 가장 정점에 있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부정하는 오늘의 이 회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학술 제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학자로서 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은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우르고 공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가의 중심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학술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의 대학이라든지 학술단체여야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나름의 절차를 통해서 아주 심사숙고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건전한 사회라고 한다면은 그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 1차적인 신뢰를 보내고 그 판정에 그것을 부정해야 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 판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이게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이고